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를 이용한 예제정신 비주얼 C++ 따라하기 제54강.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마우스 훅을 이용한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노트펜을 작성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까지 업로드한 시간이 오래되어서 현재까지 작성된 성공한 마우스 훅을 이용해서 화면 캡처, 전체 화면 캡처, 사각형, 타원, 선 그리기, 돋보기, 지우기 등을 제작하고 있는데, 우선 이번 차시에는 돋보기 모양, 돋보기 즉 화면을 확대하는 코드를 우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사실은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됐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난 시간에 마우스 훅 첫 번째 강의에는 API를 이용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MFC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FC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로서 기본 그 메뉴들이 그 자동으로 마법사에 의해서 코드가 구현되기 때문에 코딩하는데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로젝트 생성 시에 저를 이제 그 프로젝트명을 MFC 언더바 테스트 54 마우스 훅 언더바 노트펜 2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FC 앱을 선택을 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종류에서 대화 상자 기반을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스타일에서 MFC 스탠다드 이런 것들은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킹은 자석 기능 이런 거 체크해주면 좋겠고요.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해제하고 생성된 클래스에서 DLG 다이얼로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어떤 코드가 들어왔나 보겠습니다. 이 노트펜은 고급 기능으로서 시중에서 이제 상용으로 판매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사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왼쪽 위에 있는 이러한 노트펜이 되겠습니다. 한 7~80% 완성되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우선 화면 확대 코드를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dialog.cpp가 들어오겠습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헤더 파일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헤더 파일 1, 2, 3, 4, 5, 6는 이거는 이제 원이나 사각형이나 돋보기 모양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해서 코드를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은 중점적으로 dialog.cpp와 헤더 파일, 이 중에서 하나의 헤더 파일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선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디자인하는 방법, 다이얼로그를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리소스 파일에 보시면 다이얼로그가 있죠. 다이얼로그를 선택을 해서 딱 저처럼 들어오겠습니다. 화면을 디자인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돋보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한 80% 이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의 열흘 이상 지금 현재 저도 연구하고 있는데, 우선 이 많은 소스 중에서 돋보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현했나. 먼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보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완성된 것을 보면 이와 같이 돋보기는 버튼과 아이콘으로도 비트맵으로 달 수 있고, 이와 같이 MFC에서 제공하는 버튼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종료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돋보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확대가 되는 코드. 수업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면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즉 마우스 훅을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바탕 화면에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각형으로도 선택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해보았습니다. 이 코드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우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돋보기를 클릭을 해서 특정한 영역을 하면 확대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한 시간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 돋보기 모양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MFC 그 도구 상자에 보면 MFC 버튼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걸로 활용하시면 참 좋겠더라고요. 저도 이걸로 이제 바꿀 계획인데, 이 코드는 이렇게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에 보시면 MFC 버튼이 아주 유용하게 좋은 게, 이와 같이 그 이미지 타입을 비트맵이나 아이콘으로 한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아무 선택을 하면 그 이미지가 버튼에 보입니다. 이와 같이. 네,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이미지도 보이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습으로서 제가 한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둘레 6개를 가주십니다. 도구상자 버튼. 원래 이제 지금 하실 분들은 MFC 버튼을 하세요.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와 같이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 포토샵이나 그림판에서 직접 그렸습니다. 그림판에서 그려서 BMP 파일로다가 리소스에 등록시켰습니다. 즉 이와 같이 리소스 파일에 보면 여기에 다 직접 그린 그림을 돋보기 모양, 사각형, 색, 선, 원, 지우개 모양을 작은 픽셀로 이와 같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렸습니다. 어쨌거나 아이콘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작은 화면에, 즉 이와 같이 노트펜처럼 작게 이 모양 그대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MFC 버튼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선택했다고 치고 캡션을 적당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래 그 양이 많아서 돋보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션은 돋보기를 했고요. 자, 돋보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이 들어오는데, 마우스 훅이라는 거는 가로책입니다. 글자도 가로책인데, 그 코드에 dialog.cpp 파일 코드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마우스 훅은 가로책인데 윈도우즈 프로시저가 실행되기도 전에 클라이언트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와 같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화면도 확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코드 프로그래밍은 사실은 이제 돈 받고 해야 되는 코드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준도 높고 활용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수익 창출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컴퓨터를 그 배우면서 한 20여 년 넘었는데 안 하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C++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1단계 그 버튼에다가 이와 같이 L-result 콜백이라는 이거는 원래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우스 프로시저인데 프로시저가 많기 때문에 프로시저 5를 했습니다. 그 다음 int 엔코드 콤마 w파람 써주고 롱파람 이 배 정도고 인테저형입니다. 그대로 어쨌거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후크 프로시저를 set windows hook exew 이것을 설치해 줍니다. 설치라기보다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set setw 윈도우즈 훅 exw 소가리 열고 wh 언더바 마우스 언더바 ll LL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수준이라고 그래서 후크 풀으시죠. 그대로 써주시고 널 콤마 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어쨌거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는 이게 이제 그 버튼이 5개인데 저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딩을 구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계속 추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즉, CPP 소스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코드를 그 모듈화, 구조적으로 하시려면 이와 같이 저 H1은 화면 캡처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 코드로 완성했으면 다 됩니다. 사각형도 지금 현재 다 그려지고요. 타원도 그려지고 다 그려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계속 나눠서 이렇게 그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파일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추가하는 방법, 프로젝트, 새 항목 추가, 헤더 파일 찍고 저는 H5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화면 확대를 하려면 뭐 H 언더바 여러분들 이무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O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3분의 3단계입니다. 이것도 제가 작성하느라고 좀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이게 거의 한 달 걸린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쉽게 알려드려도 한 달 정도 코드를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책에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인터넷에서 소스를 공개하는 게 별로 없어서 이건 좀 쉬운 게 하나만 작성하고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갖다 이렇게 쓰시면 1, 2, 3, 4, 5, 6에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 확대를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그럼 디폴트로 들어오고 여기에 보면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L result callback mouse procedure 5 마우스 프로시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즉 화면 캡처 프로시저, 사각형 프로시저, 타원 마우스 프로시저, 선 프로시저, 돋보기 프로시저, 지우기 프로시저 따로따로, 그 다음에 색깔 넣는 것까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컬러 컨트롤. 오늘 이제 다음 차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대로 써주시고 중괄호 열고 함수를 밑에까지 해주십니다. 이렇게 함수로 만들면 굉장히 매우 편리하더라고요. 자,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MFC입니다. 포인트를 선언합니다. 마우스 구조체로 POS로 선언해 줍니다. 마우스 XY 좌표를 저장할 변수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화면 좌표에서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검색하는 게 get cursor POS입니다. get cursor POS하고 마우스 XY 좌표의 주소값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윈도우 핸들을 지금 그 마우스 프로시저는 마우스 훅을 이용하는 거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자체가 클라이언트고 위에가 페어런트죠. 마우스 훅을 이용하면 윈도우즈 프로시저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이 되면서 이와 같이 노트펜이 그려집니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그렇게 제어하려면 윈도우 전체 스크린을 제어해야 되겠습니다. 윈도우 핸들을. 액티베이트 윈도우는 그 활성창만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로 알아보시라고 주석 처리했습니다. 즉 그대로 써주십니다. 윈도우 핸들 HWND는 HWND를 선언하고 get desktop windows 윈도우 스크린 전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static full drawing false를 해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부을 함수로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 HDC는 getDC 해가지고 HDC를 얻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device context handle.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대로 해주시면 화면 확대가 됩니다. HDC는 HDC MEM create compatible DC 해가지고 그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주소값을 가져온 메모리 DC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줍니다. 즉, 이 값을 메모리에 임시로 기억했다가 어디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t로다가 WHXY를 선언해 줍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요 영역을 확대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폭이 W가 되겠습니다. 이 폭이. 그리고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X좌표, Y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폭에 대해서 메모리에 기억을 했다가 그것을 이제 스트레치 BLT 명령에서 확대하면 되겠습니다. 확대. 이렇게. 이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유튜브도 살펴보고 인터넷도 검색해서 간신히 구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멋있게 하시려면 select with, 뭐 select height 뭐 이런 식으로 변수명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각형 클라이언트 영역이 사각형 RECT 구조체로다가 RT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get windows rectangle 선택한 영역 사각형의 선택 영역의 위치를 절대좌표를 얻기 위해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스크린 전체의 폭과 높이를 제어하려고 int로 x 언더바 폭 y축 y 높이 그러니까 폭 높이가 되겠습니다. x폭은 rt.right 사각형의 rt.right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은 x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아무튼 윈도우 화면 사이즈가 800, 600, 1920, 1080도 있을 텐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제어판에서 조정할 수 있겠죠. 그 조정된 값의 라이트 끝까지 가겠다. 폭은 Y축은 바탕 밑에까지 버텀까지 끝까지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변수를 저장하겠다. 그리고 지금 스태틱으로다가 int x1, y1, x2, y2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사각형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화면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앞에 두 개는 이 좌상단이 되겠고 M2Y2는 우하단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좌표 값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펜의 색깔을 정하려고 H펜은 구조체로 H펜 1, H펜 2 뭐 여러가지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도 한번 멋있게 하려고 H브러쉬 1, 2로 적당히 해주시고 이거는 뭐 거의 지금 현재 사용하지도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H브러쉬 1에는 크리에이트 해치 브러쉬에서 널 브러쉬에서 RGB 빨강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해치 브러쉬 2에는 크로스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노란색으로 RG 255,250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색깔을 선택하려고 컬러 REF 명령 구조체로 선언하고 M 컬러 1, 2, 3 적당하게 해주시고 컬러 1에는 RGB니까 이게는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랑이 되겠습니다. 이 색깔은 아직 백그라운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직 뭐 사용 안 했는데 거의 녹색 정도 여튼 녹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을 선택하는 명령이 빨간색 2픽셀을 하려면 H펜은 크리에이트 펜에서 펜 스타일 약자 PS 언더바 솔리드 꽉찬 솔리드가 이제 꽉 차다 그런 뜻인데 펜 스타일은 솔리드로 하고 두께는 4픽셀로 하겠다. RGB 레드 그린 블루에서 R은 빨강색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펜2는 뭐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색깔로 해보려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청색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스위치 케이스 함수입니다. 스위치 소가리 열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좀 길죠. 요것만 해도 제가 이제 그 노트펜을 뭐 한 80% 이상을 이런 것들을 80% 이상을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어 갑니다. 사실은 뭐 한 90%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잠시 동영상을 제작한 기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우선 이런 돋보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스위치 케이스 함수로다가 케이스 윈도우즈 메시지 WM 언더바 L 버튼 다운 눌러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눌렀을 때 좌상단 우하단에
마우스 포지션의 x, y 좌표값은 디폴트로 똑같이 같게 처음에는, 즉 L 버튼 눌러서 딱 찍었을 때 요 위치는 초기값으로 같다. 비드로잉 트루,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세트 캡처를 하겠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치, 마우스 좌표의 위치값이 mx1, 2에 기억이 되겠습니다. y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케이스 마우스 wm 언더바 마우스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라, 땡콜론. 만약에 비드로잉이 true이면 무엇을 해라. true이면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HDC는 getDC,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가져오는 면 getDC입니다. HDC 기억을 하고, select object, pen 1, 뭐 브러쉬 2, 뭐 적당한 색깔이나 펜이나 선택하려고 select object HDC는 get stock object, 널 브러쉬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확대돼서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명령 set rp2라는 게 있죠. 이게 set rp2가 뭐냐? 이거는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rest operation이라고 그래서 윈도우에 이미 그려진 그림과 새로 그려질 그림 합성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즉 set rp2 한 다음에 이렇게 rt 언더바 not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rp2 한 다음에 반전색을 하고 다시 그려주면 그 내용이 그려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니까 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요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대로 하시고 처음에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좌표값 끝나는 지점, 즉 우하단, 이거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드래그해서 처음 위치값이 기억이 됐는데 마우스 무브가 움직였을 때는 이 위쪽이 되겠죠. 이 위쪽 값을 기억을 했다가 다시 그려주게 되면 사각형이 그려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 DC 놔주면 되겠습니다. 놓아주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리턴 제로. 그 다음에 이제 L 버튼 업, 마우스를 움직이고 놓았을 때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제 기존의 x, y, w 여기에 이제 대입을 했는데 기존에 mx1, 2 이 변수명을 여기만 쓴 게 아니라 h3, 2 이런 데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려고 지금 w 그대 좀 복잡하지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마우스로 사각형을 그렸을 때에 이 W의 의미는 여기가 이제 좌상단이니까 예를 들어서 x1, x2, x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폭은 mx2 마이너스 빼기 mx1이 되겠죠. 사각형의 이 폭. y도 마찬가지로 뭐 y1이 되겠고 y2가 되겠는데, 밑에가 y2가 되겠는데, 이런 데가 2 빼기 y1 하면 높이가 되겠죠. 네, 그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림 확대하는 명령, 그림을 복사하고 출력하는 명령 bitblt 라는 명령이 있죠. 비트맵 화면을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명령입니다. 여기는 확대 축소가 불가합니다. 이 명령은 bitblt는 메모리에 기억을 하고 스트레치 blt로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 이거 중요하니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bitblt는 메모리에 기억하는 명령입니다. HDC 임시 메모리에 x, y 값, w, h4, HDC, wh 해준 다음에 src, copr, 소스 카피를 해준 메모리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hbitmap 해주고, hbitmap은 create compatible bitmap 해서 그것을 기억시킵니다. HDC, wh. 그리고 hbitmap, bitmap, bitmap old라고 변수명을 구주체명으로 써주고, hbitmap 한 다음에 select object 그 기억되어 있는 즉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를 찍은 상태, 사각형으로 선택한 찍은 범위 내를 임시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게 이겁니다.
아주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니까 화면 캡처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마우스 좌표 사각형으로 선택을 하고 이 값을 위치를 기억을 해서 선택하고 표시해주는 명령이다. 그래서 스트레치 BLT는 HDC, 0,0, X폭, Y폭 잘 보셔야 됩니다. 즉 화면 꽉 차게 좌상단, 우하단 화면 전체 이 스크린 전체에 표시하겠다. 무엇을? HDC, XYWH 즉 이만큼 사각형 영역을 여기에 있는 것을 반대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혼동이 됐는데 이만큼 확대하겠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겠죠. 축소하려면 뭐 슬래시 10으로 한다든지 여기 슬래시 10으로 하면 10분의 1 줄어들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을 확대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으면 펠시 해주고 이게 이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릴리즈 캡처, 릴리즈 DC 해주시고 그럼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네, 이 코드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이게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걸려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는 뭐 한 90%는 완성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노트패는 사실은 상용으로 판매되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작성을 해서 돋보기뿐만이 아니라 선그리기 이런 걸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아이콘으로 처음에 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MFC 버튼으로 하면 버튼 속에 아이콘이나 BMP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 차시에는 이 속에다가 그림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걸 클릭을 하든 이걸 클릭을 하든 이렇게 되면 이만큼 요 영역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R 버튼 누르면 없어지게. 그래서 이제 R 버튼 누르게 되면 없애는 방법은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위에 제어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R 버튼 편리하니까 클래스 이름에서 어디에 다이얼로그가 선택되어 있나 보시고 메시지 보면 WM은 빼고 윈도우즈 메시지는 빼고 마우스 R 마우스 아니라 그냥 R 버튼이래요. RBU R만 치면 R 버튼 다운이 있죠. R 버튼 다운을 눌러서 따닥 눌러서 확인 누르면 무엇이 들어오냐면 저는 미리 했기 때문에 버튼을 제어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클래시 이 핸들러가 초과됩니다. 핸들러 함수가 초과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단순하게 포스트 q2 메시지 제로나 EXIT 옛날 했던 거, 뭐 C에서 했던 거 제로나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포스트 큐트 메시지 제로가 좀 좀 길죠 문장이. 그러니까 간단히 하시려면 EXIT 제로를 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나? 네, 이와 같이 같은 명령이 되겠죠.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알아보았는데 지금 저는 잠시 보여드리면 돋보기뿐만이 아니라 선그리기가 참 유용하게 활용하죠.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마우스 훅은 가로채기인데 키보드 훅은 해킹하는 거고 해킹할 때 사용됩니다. 키보드 후킹은 참고로다가 키보드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게임의 아이디나 비번을 익스플로어에서 입력을 했을 때 그 키보드 후킹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메모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메모장에서 이제 악용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해볼 텐데 이 마우스 훅이라는 거는 가로채기입니다. 즉 이와 같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윈도우즈 프로시저가 실행되기도 전에 이와 같이 뭐 어떠한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게.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종료되게 했습니다. 잠시 돋보기 뿐만이 아니라 사각형 선택도 똑같이 복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프로시저 2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이거는 다음 차시에 설명할 텐데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잠깐만 내려보겠습니다. 소스를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사각형은 H2로 했는데 뭐 저기 정지해놓고 하실 분들은 설명 안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주시고 이렇게. 이 소스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개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상용으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타원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타원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타원을 선택을 해서 뭐 얼마든지 이건 약간 이제 미완성인데 이렇게 타원도 됩니다. 타원 코드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시면 3번이 타원인데 타원도 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조금씩 코드만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 그리기는 뭐 사각형이랑 비슷한데 3번에 보면 선 그리기는 4번이 되겠네요. 헤더파일 4번에 선 그리기를 했는데 선 그리기는 XY 값만 있으면 되니까 좀 나머지 다 지우고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선이 그려지겠습니다. Move to Line to 해서 그 다음에 거의 뭐 지우개는 뭐 저기 사각형에다가 힌트를 조금 드리면 5번이 지우개일 텐데요. 6번 헤더 파일 6번이 지우개가 될 텐데 지우개는 이렇게 보면 뭐 4번하고 같은데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4번하고 같은데 이렇게 널브러시 해주면 도형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우게 됩니다. 즉 한 줄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지우기 역할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더 보여드리면 미리 색깔 선택하는 게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컬러 그 색깔 그 모달창 나타나게 하는 딱 누르면 멋있죠. 이렇게 쭉 나타나게 하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주 미완성인데 이런 것들은 따닥 눌러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딸랑 세 줄입니다. C 컬러 다이얼로그 한 칸 띄우고 다이얼로그 1 한 다음에 다이얼로그 점투 모달 이렇게이면 컬러를 get 컬러 코드 값을 가져와라. 어디에? 컬러 1 구조체에다 가져와서 컬러 1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차시 할 텐데 자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돋보기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제가 현재 저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다운받은 건데 이와 같이 할 때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그걸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돋보기도 제가 지금 작성한 것도 지금 됩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번 시간에는 돋보기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돋보기 소스 코드를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돋보기 즉 선택 사각형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해서 확대하는 코드를 지금까지 작성해 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PI로 해도 되지만 API는 직접 코드로 작성해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겠고 MFC 다이얼로그를 선택해서 작성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하는데 저처럼 버튼을 해도 되는데 버튼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실 분들은 아주 상용으로 판매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실 분들은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도구 상자에 보면 MFC 컨트롤 아주 중요한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 이제 그림도까지 이 속에 버튼 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습을 이걸 했습니다. 디자인을 해서 돋보기를 따닥 누르고 여기에 이와 같이 써줍니다. 1단계, 3분의 1단계는 앨리스 콜백 함수를 어쨌거나 선언해 준 것입니다. 함수를 선언해 주고 set 윈도우즈 후크 프로시저를 설치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을 밑에 그 코드를 작성해도 좋은데 그러면 코드가 복잡해 보이니까 헤더 파일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추가할 때마다 여기다가 CPP 분문에 샵 인크루드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더 파일에 보면 지금 H5가 돋보기인데 그대로 해주십니다. 여기에 이제 함수를 코딩해 줍니다. 콜백 프로시저 5은 5, 6이면 6.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다시 설명 안 드리고
내려보겠습니다. 직접 작성해서 이제 복잡합니다. 저도 거의 한 달 만에 배웠습니다. 특히 이 부분 비트 BLT하고 이런 거 스트레치 BLT 잘 활용하시면 특정 영역이 확대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실행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화면 캡처도 됩니다. 지금 돋보기 모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네, 이번 시간에는 마우스 훅을 이용해서 화면 확대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멋있게 그 화면을 디자인하고 요것도 작은 BMP 파일로다 저는 그랬는데 아이콘으로 이 안에 있는 아이콘으로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면 여기 보시면 버튼에 이미지로다 할 수 있겠고 이미지 이제 이미지 타입이 없음인데 여기 보면 아이콘이나 비트맵 있죠. 아이콘으로는 이 안에 그리면 되는 거니까 멋지게 그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다시 이 코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